오프닝. 잔잔한 바다소리, 북소리 점점 고조. 여러분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제독을 꼽으라면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영국의 넬슨 제독? 일본의 도고 헤이아치로? 하지만 전 세계 해전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장군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 명장 이순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난한 무관 지망생에서 조선을 구한 영웅이 되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노량 바다에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과 성장기. 이순신은 1545년 한성 건천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품이 곱고 말수가 적었으며 정의감이 강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문관이 우대받던 시대였지만 그는 무인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무과 시험에 여러 차례 낙방했고 한 번은 시험 중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까지 당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32세의 나이에 무과에 급제합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그의 군인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3. 북방에서의 경험. 이순신은 처음부터 바다의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함경도 변방에서 여진족을 상대하는 장수로 근무합니다. 그는 원칙을 지키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는 굽히지 않았고 백성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직함은 오히려 화를 불러옵니다. 모함을 받아 파직되기도 합니다. 이 시기 그는 깊이 깨닫습니다. 전쟁은 단순한 무력이 아니라 정보, 지형, 보급, 심리전이 모두 결합된 종합 전략이라는 것을. 이 경험은 훗날 임진왜란에서 큰 자산이 됩니다. 4. 임진왜란 발발. 1592년 일본의 통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대륙 침략의 야망을 품고 조선을 침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고 조선의 육군은 연이어 패배합니다. 한양은 함락되고 선조는 의주로 피난합니다. 나라 전체가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남해 바다에서 한 사내가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 옥포해전 첫 승리. 전쟁 발발 직후 이순신은 일본 수군을 기습합니다. 옥포에서 정박 중이던 일본 배들을 공격해 첫 승리를 거둡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전술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패배에 빠져있던 조선에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사천, 당포, 당항포 해전에서 연이어 승리합니다. 그는 왜 강했을까요? 첫째, 철저한 준비. 둘째, 강력한 화포 운용. 셋째, 지형을 이용한 전술. 그리고 무엇보다 냉정함이었습니다. 6. 하객진과 한산도 대첩. 1592년 7월 운명의 한산도 앞바다. 이순신은 하객진 전법을 펼칩니다. 학이 날개를 펼친 듯 적을 포위하는 진영이었습니다. 일본 수군은 기동력이 강했지만 화포전에는 약했습니다. 이순신은 적을 유인해 포위한 뒤 사방에서 포격을 퍼붓습니다. 이 전투가 바로 한산도 대첩입니다. 이 승리로 조선은 남해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일본군은 보급로가 차단되고 전쟁은 장기전으로 흐르게 됩니다. 7. 거북선의 진실.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하면 거북선을 떠올립니다. 거북선은 철갑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덮개로 병사들을 보호하고 근접 백병전을 차단한 혁신적인 돌격선이었습니다. 적진을 파고들어 혼란을 유발하는 심리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진짜 힘은 배가 아니라 사람에 있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함부로 쓰지 않았고 군율을 엄격히 지키되 백성을 약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대는 강했고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8. 모함과 백의종군. 1597년 조정 내부의 모함으로 이순신은 체포되어 고문을 받습니다. 사형 직전까지 몰렸으나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백의종군 신분으로 강등됩니다. 그 사이 조선 수군은 칠천량 해전에서 거의 전멸합니다. 나라의 바다는 다시 일본의 손에 넘어갑니다. 결국 조정은 다시 그를 부릅니다. 지금 남은 배는 12척뿐이다. 이순신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9. 명량해전 기적의 승리. 1597년 명량해협. 조선 수군 12척, 일본 수군 100여 척 이상.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 그러나 이순신은 명량의 거센 물살을 이용합니다. 좁은 해협으로 적을 유도하고 물살이 바뀌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혼란에 빠진 일본 함대를 집중 포격합니다. 결과는 대승. 이 전투는 세계 해전사에서도 손꼽히는 극적인 승리로 기록됩니다. 10. 노량해전과 최후.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 이후 일본군은 철수를 시작합니다. 마지막 전투가 벌어집니다. 노량바다. 이순신은 끝까지 전투를 지휘합니다. 그리고 적의 탄환이 그의 몸을 관통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는 승리를 확인한 뒤 전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나이 54세. 11. 이순신이 남긴 것. 이순신은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 무패 기록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원칙을 지켰고 백성을 보호했으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전투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난중일기입니다. 이 일기는 한 영웅의 고뇌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신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다한 인간이었습니다. 12. 클로징. 만약 이순신이 없었다면 임진왜란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를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리더십의 상징으로 기억합니다. 위기 속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끝까지 책임질 것인가. 이순신의 삶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바다는 여전히 흐르고 그가 싸웠던 남해의 물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산도 대첩을 전술적으로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